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집값이 안정돼야 출산도 하고 소비도 할 여력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 벌면은 전부 집값에 몰아 넣어야 하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태의 책임은 정부보다 언론에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억 뛰었다는 기사, 어디가 급등했다는 기사만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장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월 들어 다시 3천 건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거래 자체가 멈춘 시장이 되었습니다. 거래량 하락은 곧 정상화가 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한 달 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 현실을 경제와 금융 흐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입주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매번 물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물량이 부족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 한 달만 해도 전국에서 16,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특히 경기도에만 8,40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전체의 52%가 경기도에 쏠려 있습니다. 광명, 의왕, 화성, 파주 등 주요 도시에 대단지 입주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게다가 5월만 입주 물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무려 6만 세대가 넘습니다. 수도권만 2만 6천 세대, 지방도 3만 4천 세대가 쏟아집니다. 특히 중소형이 대부분이라 전세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장에 팔려고 나온 구축 매물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래는 끊기고 물량은 쏟아지고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격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결국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입주가 몰리는 시기가 부동산 시장에 큰 균열이 시작되고 정상화가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도대체 언제 터지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언제 터질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언론들이 쉬쉬하고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PF 부실로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신용등급 강등됐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올해만 벌써 8곳이 등급이 깎였거나 전망이 하향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을 중심으로 돈을 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이자는 연체가 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부실 사업장 경매 플랫폼까지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서울만은 예외다, 집값 반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언론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본인의 부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하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집값을 지켜야 할 이유가 정부, 기득권, 언론 모두에게 너무 많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용평가사들조차 PF 연쇄 부실 우려를 경고하고 있는 마당에 하반기 반등 온다는 기사는 그냥 홍보일 뿐입니다. 하반기에는 버티던 사업장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부동산은 정상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인 은행 연체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에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과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수치들은 2015년 이후 장기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준 사람 중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체율 지표 하나만 봐도 시장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등이 이미 켜졌습니다. 그리고 연체율 지표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특히 서울만큼은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은 서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나왔습니다. 서울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체율이 0.09%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4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영끌하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조차 이제 원리금을 제때 못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가장 높고 대출 규모도 가장 큰 서울에서 연체율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불꽃이 꺼지고 그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전체 주담대의 3분의 1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흐름에 따라 서울 부동산 거품을 지켜왔지만 그 흐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흔들린다는 건 전국 시장이 흔들린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은 소득의 40.6%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소득의 절반 정도를 은행에 바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주담대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출로 버티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옹성인 서울까지 연체율이 폭증하면서 나타난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대출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은 저축은행 79곳 중 절반 이상인 45곳이 가계신용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가계대출 절벽이 현실화된 겁니다. 실제로 지방중소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로 이미 큰 손실을 보고 있어서 이제는 대출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대출이 사라지면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그 어떤 수요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유지할 연료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부양할 거다. 유동성이 다시 온다. 거짓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은행이 발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 그중에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최악 중에 역대급 최악에 빠져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모두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는 폭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 부족한 일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생겨난 서비스업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낸 임시직 일자리입니다. 보건복지, 공공행정 분야의 65세 이상 임시직 같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임시직 일자리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가계에 소득을 주고 주택 수요를 받쳐주는 중산층의 기반이었습니다. 이 기반이 무너지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살 돈도 대출을 갚을 여력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이 다 지어졌는데도 아무도 안 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분양 아파트들은 부동산 거품과 탐욕의 결과이고 앞으로 시작될 부동산 장기 정상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요도, 투자 수요도, 대출도, 공급도 모두 균열이 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